내 책은 현재로 세디셀러 베스트셀러가 20권이에요.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20권 되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연금이 36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올라갔다 오는 연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 연금이 토탈 400인데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잘하는 걸 할까? 좋아하는 걸 할까? 나는 좋아하는 것을 2순위로 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78세 너무 많지? 16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62년 썼어요. 62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야. 근데 이렇게 긴 동안에 시를 계속해서 쓸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아한다에 두 여자를 만났어요. 하나는 나를 버리는 여자가 있었고 하나는 나를 선택해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해줘서 나는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버리는 여자 때문에 내 시인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인생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좋으냐 유익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다. 실패한 인생도 의미가 있다. 기억에 남는 인물. 유재석. 상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타인인지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배려하고 들어오는 대담자 손님한테도 늘 배려를 하고 무리하지 않아. 자기 관리를 잘해. 나태주라는 사람이 둘 있어요. 하나는 태권도 하는 나태주, 노래하는 나태주가 있고요. 그 사람은 뭐 20대니까 저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아주 많은 나태주, 70대 후반 나태주입니다. 시 쓰는 사람이고 시골 공주에서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태주를 알고 있지요. 또 만나기도 했고 내가 처음에는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늘 나태주가 나 혼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온 뒤로는 내가 이제 찌그러붙어가지고 맨날 그 바닥으로 깔려갖고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을 만난 뒤로 화 안 내기로 했어요. 젊고 착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나이 먹은 내가 좀 비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위에 나와도 괜찮다. 선생님이 좀 시력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78세 너무 많지? 16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62년 썼어요. 62년 엄청나게 많이 쓴 거야. 근데 이렇게 긴 동안에 시를 계속해서 쓸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아한다에 잘하는 걸 할까? 좋아하는 걸 할까? 나는 좋아하는 것을 2순위로 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 좋죠. 근데 그 지속 가능하고 오래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62년 이렇게 버텼어요. 4,000편이 되겠지요. 1년에도 150편, 200편을 쓰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쓰실 수? 그건 나도 몰라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시간 개념도 있고 양 개념도 잊어버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주고서도 줬다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10번을 줬다. 그런데 왜 안 돌아오지?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좋아하는 마음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풀꽃이라는 선생님 시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뭐 내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탓이에요. 그 풀꽃이 이제 2000년도쯤에 써졌고요. 12년도쯤에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드라마에서 읽었고 교보 빌딩에 이제 올라갔고 그런 뒤로 이제 2022년이잖아요. 알려지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10년. 20년 걸렸어요. 그 스물넉자가 이렇게 알려지는 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안 죽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도 그렇다로 바뀐 거예요. 애들 보고 쓴 거예요. 저기 애들 있네. 내가 선생을 43년 했잖아요. 근데 43년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애들하고 불화도 했고 미워도 했고 싫어도 했고 그런데 늙어서 이제 교장이 되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예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저 애들도 선생이 가져야 될 태도나 마음은 예쁘지 않아도 예쁘게,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럽게 봐야 된다. 그것이 내 생각이었어요. 자세히라도 봐서 예쁘게 보고 오래라도 봐서 사랑스럽게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나돌아다녔는데 그거를 나는 좀 확대 해석해서 타인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싶어요. 좀 더 크게 모든 다른 타인에 대해서 인지하자. 그리고 타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저 사람이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떨까? 내가 밥 먹자고 그러는데 술 먹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좋아할까? 이렇게 봐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시가 성공을
활동을 하면 그만큼 선생님께도 수익이 당연히 오겠죠. 책이 팔리니까. 그리고 강연이 들어오고 또 이 풀꽃씨는 뭐 돈을 내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돈을 갖다 줍니다. 그저 과자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걸 쓰고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회사에도 이걸 들어가면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값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대로 줘요. 뭐 액수는 출렁출렁. 내 책은 현재로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20권이에요.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20권 되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선생님은 100만장자시구나. 나는 연금도 타는 사람이고 근데 나는 2분의 1이 잘렸어요. 계속 매년 잘려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안 잘리기를 바라는데 연금이 내 많습니다. 연금이 360만 원이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올라갔다 온 연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 연금이 토탈 400인데 연금이 400은 많은 거야. 돈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선생님의 청년 시절에는 제일 큰 고민이 뭐셨어요? 돈이 없는 것이 고민이었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나는 여자들한테 이제 환영을 못 받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턱걸이에서 장가 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이제 구원해줘서 장가를 갔어요. 내 시가 있어. 두 여자.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선택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이 시 다야. 나는 그 두 여자를 만났어요. 하나는 나를 버리는 여자가 있었고 하나는 나를 선택해줘.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해줘서 나는 남편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버리는 여자 때문에 내가 시인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을 길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인생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인생도 좋으냐 유익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다. 실패한 인생도 의미가 있다. 기억에 남는 인물. 유재석. 상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타인인지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배려를 하고 들어오는 대담자 손님한테도 늘 배려를 하고 무리하지 않아. 자기 관리를 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를 갈라야 돼요. 사랑하고 결혼은 달라요. 내 생각은 그러네. 옛날에는 결혼이 취직 개념이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취직을 온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직장 종류, 직업 종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취직 개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자분들이 능력이 생겨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려고 뻗대는 거 그걸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건이 신장되고 여건이 여자들이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옛날에는 심지어는 여자보고 소뚜껑 운전수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 그리고 자기 환경, 자기 조건에 따라서 맞추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이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결혼하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나름대로의 절박한 어떤 기본적인 심정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오히려 갈등을 그냥 이렇게 밑으로 눌러버리고 못 나오게 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나아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쭉 무슨 좀비들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깨구리 방중에 깨구리처럼 막 와글와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필규정이다.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50대 50이라도 진 편은 있고 이긴 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 편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진 편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긴 편도 크게 뭐 그냥 진 편 보고 가만히 안 둔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싸울 때는 겨룰 때는 화끈하게 겨루고 끝난 다음에 확 해서 인정하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성숙히 됐다는 말을 안 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요하고 조용하고 불만이 안으로 잦아들고 그거보다 밖으로 표출하는 게 나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 부정적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는요 그야말로 뭐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오르기도 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최상위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그래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우리나라가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몰라 내가 억지로 희망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선생님 시가 되게 쉽잖아요. 되게 신지는 모르지만 쉽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쉽게 쓰는 것이 더 어려워요. 말해볼까?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 쉬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 먼저 얘기할게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대학교 교수들이야. 충분하게 이렇게 어렵게 말해. 별것도 아닌 걸 어렵게 그냥 가면 되는 걸 꼬불탕 그냥 계속 해갖고 못 따라하게 하고서 전화가 가서 나는 왔다 그러는 거예요. 뭘 그렇게 꼬불탕 가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인간들 그 교수들이야. 내가 교수를 안 해서 이렇게 억하심정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스님. 설법 잘하시는 스님.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어른이나 애나 늙은이나 다 알아듣게 쉽게. 시인의 시는요 그래야 돼요. 어려운 걸 쉽게. 어려운 것이 뭐냐? 인생. 인생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그건 난 말 못해. 상당히 복잡해.
아, 복잡해.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하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인생을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글을 어렵게 쓰면 누가 모여요? 평론가가 모인다. 그리고 쉽게 쓰면 독자가 모인다. 나는 평론가가 안 와요. 왜냐면 뒤집어보나 까보나 똑같으니까 아예 안 와. 근데 평론가들이 잘 모르더라고. 이 풀꽃이라는 시가 얼마나 복잡한 간단하지만 그 속에 어떤 그 청의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들여다보려고 안 해요. 쉬우니까. 나는 그래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세상 살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막 동글동글 너무 귀여우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내가 고맙죠. 나는요 결코 그 명랑한 사람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속이 그 많이 상해 있고 마음도 어둡고 근데 이런 겁니다. 내가 어둡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어둡게 해서는 안 돼요. 밤에 왜 불을 켜요? 어두우니까. 여름에 왜 냉풍이 틀어요? 더우니까. 겨울에 왜 난로 틀어요? 추우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대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라도 밝은 걸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울해요. 그러면 내가 유쾌한 걸 줘야 돼.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는 코로나 덕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갇혀있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내 시집 보세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이 들어있잖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을 주는 거예요. 너와 함께라면 인생 아주 골치 아픈 인생도 여행이다. 그게 집에 가만히 있지만은 우리는 여행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산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어둡고 화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그 반대를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책을 사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시집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돌아다녀요.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면은 나와요. 새로 나오는 시집 제목이 그거야. 근데 시집 나오기 전에 노래가 나왔다니까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고달프고 힘든 어려운 이 인생을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더 좋게 사는데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시를 러브레터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러브레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브레터는 어떻게 씁니까? 예쁘게 사랑스럽게 좋게 정성을 다해서 씁니다. 그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또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것은 그냥 허장정세예요. 진짜 좋은 것은 유용한 것이다. 그래서 쓸모있는 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 이런 시로 내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삽니다. 지구 한 무퉁이에서 그냥 저도 빌부터 살 거예요. 열심히 잘 사시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